2% 전투니까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하자면 유럽판 살수대첩이다. 독가스를 처음으로 사용한 비극의 시작. 영국군이 사격과 기동을 통해서 독일군의 대부대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벨기에군의 군인정신, 취사병, 당번병까지 나와서 죽을 각오로 하고 싸웠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순상밀톡의 남보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1차 세계대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1차 세계대전에서 참전국 군대들이 실익도 없는 소모적인 교전을 계속했던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작전의 관성 때문이다. 독일하고 프랑스가 애초에 세워놓았던 슐리펜 계획 제17계획 기억하시죠? 이게 모두 기습과 속도 위주의 공격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실행되고 나면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한 거대한 작전의 톱니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양측이 모두 공세적인 군사 교범, 군사 교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교범과 교육훈련을 보면 모두 속도, 기습, 용맹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공격 일변도의 교육훈련이었거든요. 이런 사조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프랑스 당시 제9군 사령관이었던 나중에 총사령관이 되죠. 페르디낭 포슈 장군의 어록에 잘 드러납니다. 실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퇴각? 그게 뭐야? 다 나가 싸워. 묻고 더블로 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 무슨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지난 시간 마른 전투에 이어서 2% 전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죠? 지난번 마른 전투 잠깐 되새겨보고 갈까요? 제대로 된 계획 없이 프랑스로 독일이 진격을 하죠. 왜냐하면 최초의 슐리펜 계획의 모든 가정과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공격을 합니다. 독일이 프랑스에서 일단 막히게 되죠. 그리고 마른강을 연해서 강력한 방어선을 양측이 구축하게 된다. 이제 여기에서 지리한 소모전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2% 전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바다로의 경주, Race to the Sea,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독일군하고 프랑스군하고 지금 방어에 중점을 둔 전선을 구축해 놨잖아요. 양측 모두 공격을 해야 이 상황을 타결할 수 있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선이 구축되지 않은 쪽으로 기동을 해서 치쿠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쪽, 수화성으로부터 북해까지는 여기는 전선이 구축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군이 먼저 프랑스군의 치쿠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대를 기동시킵니다. 이것을 프랑스군이 막고 북쪽으로 또 올라가고, 그러면 독일군이 또 막고, 마치 북해 쪽으로 경주를 하는 것처럼 양쪽 군대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바다로의 경주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방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플랑드라는 말뜻 자체가 낮은 땅이란 뜻이에요. 사방이 습지인 거죠. 우리 네덜란드 어린이가 뚝이 무너지면 물에 잠기니까 자기 손을 집어넣어서 밤새 나라를 지켰다. 뭐 그 우아시죠? 그게 이제 플랑드르 지방 그 일대인 겁니다. 낮은 땅이에요. 사방이 습지고. 그러니까 어떻죠? 전략적인 가치가 낮죠. 전쟁 초기에는 프랑스군, 독일군 누구도 이곳을 점령할 생각, 이곳을 지나갈 생각을 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강력한 전선이 형성돼서 기동을 하려면 여기밖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독일군이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빌보르드 이 일대를 먼저 점령을 하고 북쪽으로 우회 기동을 해서 연합군의 치쿠방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9월 15일인데요. 독일군이 먼저 제6군의 일부를 빼가지고 기동을 시키죠. 근데 이게 딱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막 산이 있고 요즘처럼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평지예요. 독일군이 움직이면 보여. 그래서 프랑스군이 일부 군대를 보내가지고 9월 18일에 안트베르펜 방면으로 이동 중이던 독일군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소강 상태가 되죠. 그런데 이때 9월 17일에 수화성 일대에 있던 독일군이 프랑스군 진지를 피해서 또 북쪽으로 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군 제6군하고 수화성 일대에 있던 독일군이 동시에 기동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수화성 일대에 있던 독일군이 기동한 이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원래 독일군 주공부대는 안트베르펜을 점령해서 통과하려고 했는데 벨기에가 여기서 독일군을 완전히 꽉 막아서 이곳이 고착됐기 때문에 수화성에 있던 부대를 일부 돌려서 그쪽을 지원하려고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던 부대를 빼서 기동시켰을 정도면 얼마나 상황이 급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40km 정도밖에 못 가요. 북쪽의 누아용이라는 곳에서 프랑스군을 또 만나요. 그래서 공격이 또 멈춥니다. 또다시 수화성, 누아용을 연하는 선상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대치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죠. 독일군은 다시 9월 24일에 다른 부대 일부를 또 빼요. 그래가지고 누아용 북쪽으로 또 올립니다. 근데 이 새로운 부대를 또 9월 24일에 뺐는데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빼혼느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프랑스군이랑
또 고착이 됩니다. 9월 25일에는 알베르, 10월 1일에는 아라스, 10월 11일에는 릴이라는 곳에서 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프랑스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북진하고 있었죠. 양측은 매번 교통 요충지에서 마주쳤고 마주칠 때마다 치열하게 싸웠으며 결국은 고착 상태가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남쪽으로는 마른 전투에서 형성됐던 엔 마른강 전선,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라스 일대에 이르는 3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서부 전선 전체가 방어 전선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안트베르펜 말씀드렸잖아요. 독일군 주력 부대가 엔 마른강 그리고 수화용 일대까지 오지도 못하고 안트베르펜에서 벨기에군하고 계속 교전을 하고 있었죠. 안트베르펜은 독일군과 연합군 주력이 대치하고 있던 서부 전선 후방 약 120km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은 지금 북쪽으로 빨리 기동을 해서 프랑스군의 치쿠방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안트베르펜에서 빨리 벨기에군을 좀 어떻게 하고 120km나 떨어져 있는 독일군 주력 부대를 빨리 이쪽 북쪽으로 집결시켜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선택한 제3의 방법이 뭐냐면 2%로 가능한 모든 부대를 끌어모으는 겁니다. 제6군 안에 누가 있냐면 제4군단, 근위군단, 제1 바이에른 군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3 예비군 군단, 여기에다가 본토에서 병력을 새로 동원을 해서 새로 8개 사단을 창설을 해서 2% 동쪽 일대에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독일 제14군단, 7군단, 19군단, 13군단이 차례대로 더 도착을 해요. 독일군이 2%로 엄청나게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군도 여기로 부대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아, 쟤네 일로 2% 쪽으로 해서 뚫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영국군 제2군단, 3군단을 2% 서축에 집결을 시키죠. 또 10월 14일에는 영국군 제7사단을 선두로 해서 영국 원정군의 나머지 부대, 또 벨기에군의 일부, 인도군 6개 사단, 프랑스 해병대, 그러니까 있는 부대 없는 부대를 다 끌어모아서 2%에 합류를 시킵니다. 이때 포슈 장군이 연합군의 통합사령관이 됩니다. 포슈 장군이 어떤 명령을 내리겠어요? 공격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먼저 공격을 시작을 해요. 2%를 통과해서 요충진, 룰레로스, 기스텔레스, 오스텐드 이쪽을 점령을 하고 벨기에 북쪽으로 진격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안트베르펜에서 연합군과 벨기에군이 연결작전, 소위 말하는 그 연결작전을 통해서 독일을 작전적으로 절단하려고 했단 말이죠. 공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도착한 영국군 제2군단, 3군단이 10월 14일부터 2% 근방에 이 일대를 통제할 수 있는 구릉을 먼저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이 재래식 전장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지형을 먼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작전적, 전술적으로 중요한 이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각개전투 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야 하고 뛰어 올라가는데 한 200~300m도 못 뛰어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요. 여기 이제 구릉을 먼저 차지를 한 거죠. 그런데 독일군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10월 15일 전후로 영국군은 지금 군단 단위로 왔는데 독일군은 아까 말씀드린 군 단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적으로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영국군은 자발적으로 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릉에 있다가 자칫하면 포위 공격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포슈가 영국군 2, 3군단이 빠지니까 1, 4군단을 야 니네 가서 공격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영국군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독일군은 감 봤잖아요. 아, 얘네 약세구나. 약세 일군가. 그래서 10월 20일부터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합니다. 왜? 부대 다 모았잖아요. 그리고 안트베르펜에 그 묶여있는 이 부대를 빨리 데리고 오려면 이 프루를 어떻게든지 점령을 해서 여기서 독일은 프랑스 쪽으로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독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제르가까지 진격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독일 제6군이 연합군을 정면에서 먼저 견제를 해서 연합군이 다른 곳으로 전투력을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일군 제4군이 이제르강, 덩케르크, 칼레를 연하는 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크게 우회해서 연합군의 축방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 물과 진흙이 섞인 참호 속에 몸을 눕혀야 했던 겁니다.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장면이 연출됐어요. 전선 돌파에 특화된 부대를 편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파베크 부대라고 하고요. 그런데 영국군하고 벨기에군이 이 파베크 TF의 공격을 또 막아내요. 사격과 기동을 통해서 독일군의 대부대를 막아냅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싸웠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 격돌을 향해서 양측이 달려갑니다.